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22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안 장관은 부대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이 장관의 제1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 경계작전 체계를 점검하면서 이를 통해 절감된 경계 병력을 강인한 전투 병력으로 전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대응팀 급파를 결정했습니다.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범죄 조직에 억류된 국민 구출은 변수가 많은 만큼 먼저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부터 신속히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실이 소형 드론 및 대드론 실증 전담 부대인 육군 36사단을 찾아 예비군 드론 훈련 시범 운영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장에서 예비군 드론 정책과 제도 발전 토의를 진행하고 정예 드론 예비군 양성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 22사단을 찾아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이 국방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인공지능 기반 경계작전 체계를 점검하고 경계병력을 강인한 전투병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15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동해안 경계 지역을 책임지는 육군 22사단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40여 명의 초급, 중견 간부들 앞에 섰습니다. 군 간부 이탈이 느는 추세 속에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안 장관은 현재 복무 여건이 안 좋다고 군을 나간다면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나가는 사람이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복무 여건 개선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안정적 여건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오늘 나도 비바람 뚫고 여러분을 만나러 온 겁니다. 간부들은 대위와 소령 계급의 급여 역전 현상을 지적하거나 단기 복무 간부의 전역 후 취업 지원 정책 등을 제안했습니다. 동기들의 전역 이유를 취합해온 한 초급 부사관은 나라를 지킨다는 자긍심에 미치지 못하는 괴리감이 큰 급여 체계를 지적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힘든 일하고 특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186만 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후 22사단의 최전방 GOP 중대 관측소를 방문한 안 장관은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AI 기반의 경계작전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기존 픽셀 감지 방식에서 AI 기반 객체 인식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적은 병력을 투입해도 정확도 높은 경계가 가능해진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안 장관은 스마트하게 바뀌는 시스템처럼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을 때까지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의 군대로서의 재건하고 또 그런 자긍심과 또 미래 비전을 갖고 계속 군문에 들어오는 것이 내 인생 일대의 가장 잘한 선택이다라는 것을 갖게 있도록 장관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절벽 시대 병력 자원 감소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군은 효율적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한다는 각오입니다. 국민의 군대!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약 3년 만에 비무장 지대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재개했습니다. 11월 말까지 백마고지에 160여 명을 투입해 과거 발굴 당시 방치된 유해 50구를 수습할 계획입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에 중단됐던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 유해 발굴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전사자 유해를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기 위한 노력이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먼저 다음 달 말까지 160여 명의 인원을 백마고지에 투입해 과거 발굴 당시 방치됐던 유해 50구를 수습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강원도 철원 지역 DMZ에서 남북이 함께 6.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측은 2019년 4월부터 DMZ 남측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시작했지만 북측은 유해 발굴에 나서지 않아 DMZ 내 유해 발굴은 남측 단독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화살머리 고지에 이어 백마 고지에서도 유해 발굴을 시작했고 안보 상황 악화로 2022년 11월까지만 유해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화살머리 고지에선 유해 424구와 유품 10만여 점, 백마 고지에선 유해 67구와 유품 15,000여 점을 각각 발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취업 사기와 감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이 소식은 차성효 기자가 전합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 프롬펜으로 출국합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대응팀에 합류하고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도 동행했습니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고위급과 면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북원 및 유해 운구 절차와 공동조사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에 자발적으로 가담해 불법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63명의 송환 계획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캄보디아 대응 관련 간담회에서 이들을 주말까지 송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2차례 단속 결과로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로 송환한 후에는 조사를 해서 범죄의 연루 정도에 따라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전세기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대사가 공석인 캄보디아에 박일 전 주 레바논 대사를 파견해 대사관 업무 총괄을 맡길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육군이 예비군 훈련에 현대전의 필수품인 드론 교육을 접목해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실이 육군 36사단을 찾아 예비군 드론 훈련 성과를 확인하고 관련 정책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신소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늘로 솟구친 드론이 원을 그리며 날고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육군 36사단에서 예비군 드론 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한 토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이 직접 부대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육군 36사단장을 비롯해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 사단 동원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육군 36사단은 이미 예비군 훈련 과정에 드론 운용과 시뮬레이터 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훈련 방식을 공유하고 예비전력 정책과 제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드론 작전 지원센터를 방문해 감시 투하용 드론, 수소 드론, 안티 드론돔 등 다양한 장비를 살펴봤습니다. 또 시뮬레이터 교육과 조립 실습 교보제를 관람하고 FPV 드론이 장애물을 통과하는 시연 등도 참관했습니다. 예비군 전력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임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능력입니다. 앞으로 36사단은 정예 드론 예비군 양성을 위해 강하고 멋진 MZ세대 예비군과 함께 훈련하겠습니다. 부대의 이러한 노력은 국방부의 예비전력 정책과 맞물리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36사단 방문을 통해 예비군 드론 훈련 시범 운영 성과를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토의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비군 드론 정책과 제도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들은 향후 예비전력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시작된 논의들이 앞으로 예비전력의 정책 변화와 훈련 체계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실과 육군 36사단은 드론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 셋. KFN 뉴스
신서진입니다. 공군이 적의 통신망과 레이더망을 무력화하고 아군의 전자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기전 전략과 기술 발전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군이 성남에 위치한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2025년 국제 전자기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전자기전은 전자기파를 활용해 적의 통신과 레이더망을 무력화하고 아군의 전자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군사활동을 말합니다. 전자기 스펙트럼은 이러한 전자기전이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장 영역으로 그리고 현대전장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는 국제전자전협회의 대표 국제 행사 중 하나인 AOC 아시아와 함께 진행되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됐습니다. AOC 아시아는 국제전자전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자기전 전문 포럼으로 각국 주요 관계자들이 최신 전자전 기술과 전략을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AOC でテーマとされているような EW の分野については、大変個人の経験、長年の経験が非常に重要な分野です。でこうした、高度な技術的な熟練を必要とする分野における、そのさまざまな手段を、AI によって代替するもしくは支援をすることによって、これから厳しくどんどん少なくなっていく人口の、トレンドに対して、技術によって対応できるよう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期待をしています。 이번 컨퍼런스는 전 영역에서 전자기 스펙트럼 우세 달성을 위한 전자기전 발전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 인공지능의 전자기전 활용 방안과 최신 기술 지식 공유, 그리고 최신 전자기전 장비 전시 등을 통해 K방산의 기술력을 한눈에 내보였습니다. 가상환경검색센터를 통해 전투기 침투 시나리오 등 임무 효과 분석이 가능하며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으로 공군의 디지털 전투 체계 구축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종합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군은 이번 행사에 이어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공항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아덱스 2025와 연계해 공군의 미래 비전과 기술력을 선보이며 국제적 관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공군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미래전장 위협에 대응하고 통합 전자기전 수행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호국 영웅을 기억하는 것은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뜻을 이어가고자 육군 36 보병사단과 원주시가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 심일소령 추모식 현장에 백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추모식 현장을 감쌉니다. 며칠 새 계속해서 내린 비는 오늘이 호국 영웅을 기억하는 날임을 아는 듯 그 흔적을 감췄습니다. 이번 행사는 6.25 전쟁의 영웅인 고 심일소령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74주기를 맞은 행사는 육군 36사단과 원주시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 심일소령의 태극 무공훈장 수여일인 10월 15일에 거행됐습니다.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고 심일소령은 1948년 648기로 입교해 이듬해 소위로 임관했으며 7사단 수색중대장으로 근무하던 1951년 1월 영월지구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전장에서의 혁혁한 공으로 미 은성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사후에는 국내 무공훈장 중 최고 영예인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부대 장병들은 이러한 고 심일소령의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 심일소령님의 임전무태의 군인 정신과 불꽃 같은 투혼을 이어받아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강원 안보지킴이로서의 소임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2006년 원주시가 건립한 고 심일소령 동상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통해 영웅을 추모하고 보훈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심일소령님께서는 우리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웅이십니다.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모 공연과 조총 발사도 뒤따라 고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을 기리는 것은 그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육군 36사단과 원주시는
오늘도 그 책임을 다하며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했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 중 하나였던 철원에서 6.25 참전유공자의 주관으로 전사한 장병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몰자들의 희생과 그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안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철의 삼각지대 전투 전사자들의 명부가 장병의 손에 들려 입장합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전선가요 전우야 잘 자라가 옛 전장에 장엄히 울려 퍼집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가 주관하고 육군 육사단과 지자체가 후원하는 철의 삼각지대 전투 전몰장병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총성은 멎은 지 오래이지만 이곳 철의 삼각지대에서는 잊을 수 없는 전몰장병의 이름과 희생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행사가 열린 강원도 철원군 평화문화광장 일대는 전쟁 당시 매우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백마고지 전투, 화살머리 고지 전투, 저격능선 전투 모두 이곳에서 벌어졌고 전투 결과 철원 평야 일대는 대한민국의 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영했던 도시 철원은 완전히 파괴됐고 2만여 명에 달하는 국군 전사장자 발생이라는 큰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참전 유공자들은 전몰장병들의 희생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것을 이들의 전우로서 약속했습니다.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 당신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육군 6보병사단은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선배 전우님들의 고귀한 희생의 결과임을 가슴 깊이 새겨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완비로 선배 전우님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안내장병들을 배치해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행사에 안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몰장병들의 희생을 잊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평화, 기억을 통한 조국 수호의 약속이 이 자리에서 또다시 새겨졌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군의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군 쏠쏠 정보 시간입니다. 오는 17일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가 열립니다. 세계 5대 에어쇼로 꼽히며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을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높아지는 가을 하늘만큼 다양한 축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높은 건 가장 높은 곳에서 열리는 아덱스 2025입니다.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시작해 2009년 서울 아덱스로 이름을 바꾼 후 경년마다 개최됐는데 16회째 만에 세계적인 에어쇼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에어쇼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점이 있어서인데요. 그걸 알아보려면 어떤 에어쇼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가장 먼저 파리 에어쇼입니다. 가장 오래된 에어쇼로 1909년 첫 개최된 이후 보잉과 에어버스의 신기종 경쟁 무대로 항공산업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최근엔 탄소 중립 항공기와 이볼트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여 주목받았죠. 옆나라 영국에서 열리는 판버러 에어쇼는 거래의 장으로 불립니다. 세계 주요 방산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발표하며 항공 방위산업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두바이 에어쇼는 전략적 외교와 기술 협력의 허브로 꼽힙니다. 최신 무인기와 방공 체계가 공개되고 각급 고위급 인사들이 실질적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아서죠. 이번엔 아시아로 넘어와 볼까요? 싱가포르 에어쇼는 미래 항공 신흥 세력의 무대입니다. AI 기반 운항 솔루션, 항공 스타트업, 신기술 기업이 대거 참여하며 혁신의 실험장이 되고 있어서죠. 그리고 서울 아덱스. 아덱스는 보여주는 전시회 그 자체입니다. 앞에 언급한 에어쇼 가운데 유일하게 시연 중심의 행사죠.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산 기술력의 현주소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항공기 32종, 39대, 탄약과 지상장비 24종, 25대를 선보입니다. 이 중 제픽은 바로 한국형 GPS 유도폭탄인 KGB. 행사 관계자와의 사전 취재 결과 이 전력에 관람객과 바이어들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제 예상이 맞을지 틀릴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를 위한 진짜 쏠쏠 정보, 서울 아덱스 입장권은 현장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의 주소에서 사전 예매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김효진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953년 10월 1일 한국 방위를 위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으로 최초이자 지금까지도 유일한 동맹조약인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반도를 끔찍한 재앙 속으로 몰아넣었던 1129일 동안의 6.25 전쟁은 정전협정 체결로 지금까지 멈춰 있습니다. 올해로 70년이 훌쩍 넘었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고 적극적으로 나서준 덕분에 유엔군 깃발 아래 무려 60개 나라가 6.25 전쟁에 참전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대체 왜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는 좀 아쉬운 입장인데 미국에서는 사실 아쉬울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동맹을 맺게 된 배경에는 무려 2만 7천 명에 달하는 반공 포로를 석방했습니다. 당시는 6.25 전쟁 정전협정이 진행되던 시기였고 그중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가 바로 포로 석방 문제였거든요. 미국 주도로 진행되는 정전협상에서 미국과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죠. 미국이 진짜 엄청 놀랐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했던 돌발 행동은 미국에게 큰 깨달음을 줬는데요. 한국 정부와는 타협 없이는 정전협정을 체결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거였죠. 한미동맹처럼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은 조약을 비대칭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1953년에 1인당 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6,000달러를 넘나드는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여전히 비대칭 조약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서로한테 좀 도움이 되는 조약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1년 뒤인 1954년 11월 18일에 이 조약이 발효됐어요. 이때부터 외부의 무력 공격을 공동으로 방어하고 한국의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지금의 공식적인 군사 동맹 관계가 수립됐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지 25년이 지난 후에 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생겨요. 바로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11월 7일 창설됐거든요. 한미 연합군 사령부는 한미 양국 통수권자의 지침을 받으면서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미 연합 훈련들도 한미 연합군 사령부 주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과 훈련하면서 우리 국군도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시작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우리 국격이 올라가고 국군도 강력해지면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거듭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런 배경 덕분이고요. 이게 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동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지키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1사단과 주한미군 해병대 무적캠프 장병들이 오는 12월까지 포항 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교육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한미 해병대원들은 학생들이 영어권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주제와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해병대 1사단은 이번 활동을 지역사회와 한미 해병대가 소통하는 장으로 평가하고 교류 프로그램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육군 6사단 음성무국 전승대대가 15일 6.25 전쟁 참전 유공자회 충주시 지회 소속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는 부대 개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우리 군의 장비 전시를 비롯해 비무장지대를 볼 수 있는 평화전망대와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고석정 꽃밭 방문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부대 개방 행사는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행사와 달리 6.25 전쟁 참전 영웅들을 대상으로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군 3군단은 15일 사령부에서 창설 7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역사와 전통을 되새겼습니다. 1950년 10월 16일 창설한 육군 3군단은 6.25 전쟁 중 매봉, 한석산 전투 등에서 싸우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소탕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했고 2023년엔 8군단을 통합해 백두대간과 동해안을 수호하는 최강무적 산악군단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전국에 내리던 비는 내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로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경기 지역은 오전 6시, 남부 지역은 12시부터 비가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남부 지역으로 많은 곳은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가 그친 후에도 1에서 3mm의 소낙성 강수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광주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인 금요일 저녁부터 다시 한 차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비가 그친 후 북쪽부터 내려온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기온이 많이 떨어져 한자리 수기온이 예상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